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감칠맛 그리고 MS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팀에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MSG는 한 번도 써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맛에 대한 책, 다른 책을 쓰고 나니까 순전히 MSG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쓴 책이 감칠맛과 MSG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MSG라고 하는 것은 글루탐산과 소디움, 나트륨 하나가 붙어 있는, 그러면 S는 소금에서 온 거고 얘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에 왔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 하면, 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고마운 글루탐산한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맛에서 시작했는데 요 분자 구조식입니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산소가 4개 있고, 수소가 붙어 있는, 질소가 하나 딱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면,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내용입니다. 원래는 400페이지 분량을 쓰려다가 편집자가 대중수를 목표로 좀 줄인 내용이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맛에 대한 내용은 챕터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소금도 모르고 있고, 글루탐산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20종이 훨씬 넘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인데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자, 산성 아미노산, 원래 질소하고 탄소하고 탄소가 있는 백본이 있고 이게 쭉 연결되고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카복실기가 있는 아미노산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글루탐산, 하나는 아스파트산입니다. 글루탐산이 가장 강력한 감칠맛이고요. 나머지 이 정도는 단맛 정도 약하게 나오고 대부분은 쓴맛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맛은 대부분 쓴맛이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들어있는 글루탐산과 아스파트산이 감칠맛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루탐산 함량을 보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밀 보면 그죠? 양이 40%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죠. 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뭐 옥수수, 쌀, 커피, 토마토, 소고기, 모유, 어디에든 간에 글루탐산, 단백질 중에서 글루탐산 비율은 15%가 넘어갑니다. 원래는 20가지 아미노산이니까 곱하기 5, 그러니까 5% 정도가 평균일 건데 15% 많은 거고요. 이 정도 함량은 많아도 너무 많은 함량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가루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건강식품으로 랍도 알고 있잖아요. 랍도 보면 특징이 실이 쫙 늘어나잖아요. 실이 뭔지 아세요? 성분이? 글루탐산이 쭉 이어진 겁니다. 글루탐산 쭉 이어진 분자 같은 거 드는데 폴리글루탐산. 그러니까 보통은 다당류 그러면 많잖아요. 근데 단백질 하면 아미노산 여러 종류가 차례차례 여러 가지 형태로 모였는데 순수하게 글루탐산만 쫙 이어진 폴리머가 이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미원이 광고하는 게 소 한 마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소고기로 먹으면 감칠맛 성분이 6kg를 먹어야 될 성분이 조금만 해도 2g에도 들어있다. 2g을 하루에 먹는 2g의 감칠맛을 내려면 멸치로는 17kg를 내야 되고 고기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닭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유에서는 단백질이 그래도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모유는 작고요. 단백질 함량이. 근데 주로 결합되어 있고 분해되어 있는 건 작습니다. 인간은 또 오히려 거의 상대적으로 많고요. 10% 정도가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고기도 대부분 자체가 아미노산 형태로 있는 것은 1%밖에 안 되고 99%는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 단백질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미노산이 있자마자 그 이용해서 단백질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많고요. 단백질량은 작은데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여유 있게 10% 정도가 유리 아미노산 결합되지 않은 형태가 있고, 그중에 토마토는 무려 절반 이상 60% 가까이가 분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단맛은 작고 감칠맛은 많아가지고 걔는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고 채소라기보다는 감칠맛 조미료인 거죠. 그래서 치즈 좋아하잖아요. 치즈 냄새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먹다 보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뭐 수분자명은 비슷하죠. 우유나 모유나. 근데 단백질은 우유 쪽이 많아요. 사람은 이쪽이 많죠. 탄수화물, 유당이 많고.
그 다음에 총 그루탐산량은 결국 이제 우유 쪽이 많을 건데 다 결합돼 있죠. 그걸 갖다가 치즈 만든다가 수분이 빠지고 나서 당이 빠져나가니까 농축이 되죠. 농축된 다음에 한 번 더 분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유리 글루탐산량이 이 정도 있던 게 1.2g이나 됩니다. 이게 무려 600배나 뻥튀기 되는 거죠. 우유로 먹었을 때보다 600배나 강력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치즈에서는. 그래서 모든 바로 그러니까 그 조미에 보면 HVP, HAP라면서 분해 물질이 대부분 많아요. 간장도, 젓갈도 다 분해하고 있는 이유는 맛으로 느끼기 위해서. 근데 애들이 콩 분해물은 되게 싫어하는 게 쓴맛이 아까 말씀드렸죠. 쓴맛 수용체가 많은 사람이면 왜? 콩에도 당연히 글루탐산과 아스파탐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제일 많아. 그럼 이걸 느끼면 될 텐데 쓴맛 성분도 많아. 쓴맛은 작은 양으로 강한 역할을 해. 얘들 같은 경우는 쓴맛이 더 예민해. 그러니까 얘를 먹으면 쓴맛 때문에 맛이 없는 거죠. 쓴맛 때문에라도. 근데 다시마 국물을 내면은 글루탐산과 아스파탐만 있어가지고 다른 맛이 성분이 작으니까 감칠맛만 있으니까 걔는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칠맛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만 쓰지 않고 꼭 2개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기하고 MSG. 고기 같은 경우는 IMP라는 핵산계 감칠맛 성분이 있고 MSG가 있는데 자 1대1로 쓰면 7배까지 나옵니다. 50% 나오면. 그러면 요 99, 101대 1 쓰면 그래도 2배나 나와요. 이 커브를 그리면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1대1, 50%일 때 최정상이고 다시 작아지면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산만 있다가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합이 MSG하고 IMP하고 궁합은 7배까지 좋아진다. 더 심한 것은 GMP입니다. 이건 30배. 이건 버섯에 있죠. 버섯 같은 경우도 1대1 있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0배, 이건 7배.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맛을 낼 때 고기는 IMP가 많아요. 생선도 많아요. MSG 성분, 글루탐산 성분은 어디에나 골고루 대부분 다 있는데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다시마가 아주 좋은 자원이죠. 다시마를 이용하고 고기를 넣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쓰죠? 멸치. 멸치가 또 IMP의 왕입니다. 생선의 멸치. 그래서 멸치를 많이 넣고 있고 그 다음에 GMP 성분은 표고버섯에 많고 있고 이게 야채를 넣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국물이 끝내주죠. 대부분 편중되게 있고 그렇죠? GMP는 표고버섯에 많고 IMP는 고기에 많고 다시마에는 MSG만 있는데 김은 3개가 다 쫙. 감칠맛의 챔피언은 무조건 김입니다. 김 말려서 소금 발라서 굵기까지 기름 발라서 구웠어. 더 이상 뭐 맛 낼 수 없는 게 없죠. 근데 향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맛으로 봐서는 소금 발랐어요. 기름 발랐어요. 거기다 IMP, GMP, MSG 다 있어. 그냥 압축해 놓은 스테이크죠. 그래서 나라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 똑같이 냈습니다. 뭐 양파를 쓰건 샐러리를 쓰든 화태를 쓰건 뼈를 쓰건 닭을 쓰건 뭐 다시마를 쓰든 배추 뭐 파를 쓰든 다시마를 쓰든 타입만 다르겠지 옛날부터 다 알아서 그렇게 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감칠맛을 내기 위한 것들은 뭔가 치즈로부터 버섯으로부터 술에도 있고 미림 맛내기 위한 거 있죠. 요거 다시마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뭐 치킨 많이 넣고 뭐 멸치 뭐 간장 뭐 보면 요거 많이 써요. 호수 분해물 이것도 그다음에 케찹 발효 식품 천천히 가열하고 내좀 분해되는 거죠. 그중에 챔피언은 역시 MSG. MSG를 넣은 다시다 더 소금까지 넣어가지고 다른 향까지 넣어가지고 폭발적으로 향까지 일어나서 그러니까 맛의 극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향으로 그러니까 뭐 향도 도와주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극치를 내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MSG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글루탐산에다 나트륨 하나 붙여가지고 수분에 들어가면 분해돼서 똑같은 거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난 40년 넘게 뭐 유해한이 많이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간잡이들이 강고등어 맛있다 그러잖아요. 소금을 뿌려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되면 여기서
코린의 균이 잘한대. MSG를 만드는. 걔가 겉에다가 MSG를 더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더 맛있는 거지. 뭐. 그래서 MSG를 만들고 있는 건 실제로 사탕수수를 주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에 설탕 빼고 나머지는 영양덩어리인 당밀을. 당밀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맛이 좀 카라멜 만다고. 뭐 적당히 맛있습니다. 근데 당밀을 주면은 얘가 당이랑 그 나머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TCA는 모든 회로에 있는 공통회로가 여기서 글루타민산 만들어서 걔는 계속 배출을 해요. 원래 배출을 하는 균이에요. 원래 배출하는 균이 더 잘하라고 뭐 하냐 그러면 여기 지방산을 만드는 세포막이 지방일 거잖아요. 바이오틴이 꼭 필요한데 바이오틴을 제한해버려. 인간이 독하죠. 펜실린 너가 세포벽을 못 만들게 만들어. 아예 못 만들면 죽어버릴 거고 조금 만들더라. 비누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면활성제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계속 밖으로 나오도록. 차라리 이걸 욕하는 게 맞지. MSG 유해성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게 다 좀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음식을 더 먹게, 맛있게 더 먹게 만들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는 LD50, GS를 할 때 이 3입니다. 3. 여기에 많을수록 안전한 거죠. 설탕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니까 훨씬 독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섭취는 소금은 10g 먹었는데 설탕은 50g 정도 먹어요. 5배를 먹어. 근데 MSG는 독성은 설탕만큼 약한데 먹는 양은 2g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먹는 나라 많아요. 좋아하신 여러분, 저 아시아 쪽에. 서양은 워낙 고기라든가 치즈라든가 온갖 감칠맛 성분을 많이 먹고 있으면 작게 먹는지 몰라도 동남아 이런 쪽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씁니다. 우리 같은 2g 쓰고 있고 독성은 그 10분의 1 수준이고 섭취량은 그 MSG가 소금보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 측면에서는 30배 이상, 40배 가까이 더 안전해요. 지금보다 10배를 더 먹는다고 해서 독성이 나타날 확률이 작죠. 그럼 맛을 내려면 차라리 MSG로 차라리 조금 넣고 MSG 맛으로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활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글루타민산이 독이 있다 그러면 엄마젖은 뭐예요? 엄마젖에 그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산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먹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엄마젖. 그러니까 태아로 간 것도 그렇고 엄마젖에서 나온 것도 뭐냐면 별도로 혈관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를 추격해 보면은 먹었던 글루타민산은 다 다른 데 써버리고 실제로 그 유선이든 어디든 그걸 만들어낸 조직에 따로 만들어서 공급해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글루타민산을 많이 넣어서 넣어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글루타민산의 기능하면 끝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타민산 분자를 그다음에 아미노 레블론산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합하면 기본 유니트가 나온 걸 4개를 합해 놓으면 이게 포르피린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 구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으면 엽록소고 철을 넣으면 헤모글로빈이고 CO를 넣으면 코발트나 비타민 B12예요. 이 구조물을 만드는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글루타민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시토크롬 P450이 없으면 뭐 대사들 안 일어나요.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 효소잖아요. 질소대사가 안 일어나요. 발기도 안 되는 거지 뭐. 헤모글로빈, 미로빈 없는 거고, 크로로필 없는 거고, 코바라빈 없는 거고. 가장 기본을 되는 단백 아미노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포도당만 만들면 되잖아요. 질소는 어떻게? 자기가 안 만들어요.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암모니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힘든 질소 고정이고요.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게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든 NO3 질산 형태든 간에 뿌리로 들어온 순간 첫 번째 받아들인 게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글루타민이 돼요. 워낙 쉽게 잘 되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른 아미노산한테 만들 때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케토글루탄에서 글루탐산 되고 글루탐산에서 글루타민 되고 글루타민에서 다시 뭐 글루탐산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세균 같은 경우 세균에 남아있는 자유물질, 아직 결합되지 않은 물질이 50% 가까이 글루탐산입니다. 그 정도까지 글루탐산이 기초대사산물이라는 거 알 필요가 있고요.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광합성을 해서 뿌리박테리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주면 포도당을 갖다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힘들게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든 다음에 그루탐산에다 붙여가지고 공급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녹조류. 녹조류가 그렇게 잘 자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래 시아노균이고 시아노균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해서 모든 유기물을 만들 수가 있고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질소 고정 세포까지 있어가지고 질소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산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산소가 고정 효소가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필요하고 굉장히 질소 고정 어려운 과정이라 식물도 뿌리옥박테리아 콩가 식물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콩가 박테리아 홍이 잘 자라고 단백질이 많은 이유는 뿌리옥박테리아 공성을 잘해서 걔가 만들어놓은 잉여 그 질소원을 이용해서 다른 식물 자라는 거죠. 물과 CO2만 있으면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80% 가까이가 질소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글루탐산이 결합한다. 인간도 사실은 필수 아미노산하고 비필수 그러면 비필수가 중요하다는 건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만들어진 건 당연히 비필수지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글루탐산하고 아스파르탐산이 첫 번째 만들어져요. 여기로부터 수많은 아미노산 만들 때 질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여기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려지고 그럼 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망가진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가 않아 아예. 근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없어져서 살아가는 거지 뭐. 글루탐산으로 만들어진 게 프로린. 콜라겐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강인한 구조체를 갖고 있는 프로린이 세 중에 하나는 프로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만들 때 단백질 중에서 무려 30% 차지하는 가장 많은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아미노산이 프로린인데 프로린도 글루탐산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질소대사. 혈관 수축하고 말고 할 때 질소원을 공급해주는 아르기닌. 얘도 글루탐산 만들어지고 있고 뭐 히스틴도 결국 글루탐산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는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이상한 건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 3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글루탐산이고 SH 결합이 있는 시스테인이었죠. 이렇게 붙으면 H를 갖다가 내놓고 이걸 이용해서 항산화제를 하고 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조용히 다시 회복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9가 있고 10이 있을 때 정상인 거지 얘가 5대 5 있으면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서 못 쓰고 있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많아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운동하는 효과가 뭐겠어요?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도록 효소를 만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있으면 아까 ATP를 만들려다 보면 반드시 수소이온이 나오는데 수소이온을 산소에다가 붙이면 중간에 과정이 활성산소가 과산화수소 같이 정말 반응성이 있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노출되면 강력한 데미지를 맡기는 거죠. 근데 워낙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나온 양도 우리 몸의 노화의 80%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60%에서 80%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게 노화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으로 3개로 만들어진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여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보충해야 될 걸 엽산 말하잖아요. 엽산이 이렇게 3가지 분자로 되어 있는데 글루탐산은 이쪽에 1개가 있을 때가 엽산인 거고요. 6개까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이 형태로 있다가 식물이 있다가 끊어지고 이 형태가 됐을 때가 엽산 구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만들어져서 이 부분만 비타민인 거예요. 가운데 부분, 이 부분만 비타민인 거고. 자, 글루탐산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게 어디에나 아미노산이 있는 기본 구조고 이 중간 2개는 지방산, 폴리에틸렌 구조죠. 그다음에 이쪽에 카르복실산. 여기 OH가 H가 떨어지면 여기가 붙으면 글루타민이 돼요. 그러면 질소를 2개나 갖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질소를 많이 포집하고 있는 형태는 글루타민 형태. 뇌의 에너지와 있는 운동선수 에너지는 얘가 쓰이는 거 있는 거고요. 여기 H 대신에 나트륨 붙여놓은 거죠. MSG 감칠맛이고 반응성이 있어서 떼탑스타기 좋은 거죠.
근데 여기가 딸랑 값이 느닷없이 떨어져 나가요. 이거 가바입니다. 이게 가바가 진정성이 있고 뭐 어디에 많고 기능성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뇌에서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루탐산만 있으면 성분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글루탐산인데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은 원래 자기가 숨을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헌신적으로 다 혈관으로 보내줍니다. 소장의 상피세포가 흡수한 다음에 포도당은 다 보내줘. 글루탐산은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지가 다 먹어버려요. 혈관에 글루탐산이 없어요. 있더라도 얘가 안 받아들여요. 얘가 신경세포가 있으면 얘가 이제 교화세포, 별교화세포라 그래가지고 얘가 얘를 통제하고 공급해주는 차단막의 역할을 하거든요. 얘는 포도당과 글루타민만 받아들여요. 질소원이 필요하면 글루타민 받아들이고 포도당은 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몸의 혈관에 포도당이 떨어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가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얘가 모자라면 얘가 탈이 나요. 그리고 얘가 혈관에서 음식을 먹어서 넘치고 넘칠 때는 얘가 포도당이 충분하네. 그때 뇌가 인슐린 만들어 각 세포 너희도 좀 먹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세포는 인슐린이 있어야 먹었는데 얘는 인슐린 없이 제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냥 다 안 먹고 다 보내주는. 착하죠? 혈관에 보면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탐 여기 보면 없습니다. 없고 글루타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얘한테 보내준 쪽에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글루탐산이 그렇게 흔한데도 걔는 안 받아들이고 그 글루탐산을 이용해서 뇌 신경 전달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50% 정도가 글루탐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돼서 여기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글루탐산을 내보내면 채널의 연락은 아트륨이 들어가요, 결국. 근데 그걸 글루탐산, 가장 흔한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얘는 뭐냐 그러면 혈관에 들어온, 혈관에 있거나 영양세포에 있는 것도 완전히 이런, 이걸 혈내장벽, BBB라고도 하는데 이 교화세포가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막아주니까. 그래서 얘 안에서 글루탐산, 글루타민, 가바는 너무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초당 100번까지도 뛰어야 되니까 순식간에 보냈다, 회수했다, 재수했다가 가장 부장하고 쉽게 잘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뇌가 현명한 거죠. 평상시에는 주로 제가 글루탐산에 대해서 맛에 대한 측면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그거는 글루탐산 자체에 대해서 약간 소개가 되는데 글루탐산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제대로 알면 좋을 만한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논란을 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 식품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허약하고 전문가는 많지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목적은 사실 아까 후각 설명드리고 미학 설명드리고 하는 게 다 연결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알아주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온의사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MSG를 쓰면 소금 섭취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소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맛성분인데 소금을 넣으면 맛이 훨씬 더, 소금을 안 넣으면 이만큼 소금을 넣었을 때 이만큼의 즐거움이 나오는데 MSG를 넣으면 즐거움이 훨씬 더 증보되니까 원래 원하는 만큼 넣으려 그러면 훨씬 작은 양으로도, 원래보다 작은 양으로도 원하는 만큼 맛을 낼 수 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MSG를 더 넣어서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먹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야, 굳이 그렇게 안 넣고 나는 소금을 줄이고 싶어. 소금을 줄이면 맛이 너무 없어. 그럴 경우에 MSG를 넣어주면 MSG는 독성도 훨씬 작고 지금 우리가 워낙 감도가 높아요. 소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낀 거라 조금 더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좋은 재료, 아니 물론 당연히 치즈나 고기나 뭐 많은 정도 넣어도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환경에도 부담스럽고 우리 몸에도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인 음식 좋아요. 좋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감칠맛, 맛나 맛이 부족하다는 느낄 때 맛만 살짝. 향신료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잖아요. 가든 양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고. 근데 고춧가루도 사실 독성이 있습니다. 다른 향신료 중에 육두구 이런 것도 굉장히 발암성 과자 심지어 있고요. 향신료 중에 독성 많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MSG도 워낙 소량으로 감지되고 맛에 하는 역할도 소금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맛을 내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쓰는 걸 권장할 이유는 없지만
그걸 놓고 독성 물질이니 아니니 위험하니 아니니 그 말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진짜 이 분자에 대해서 글루탄산을 알면 알수록 정말 고마운 분자고 소중하고 매력적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숨은 일꾼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